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 가고 싶으시죠? 건보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건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NCS 하면은 후기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압도적 시간 부족에 이 타임어택이 아닌가, 다 못 풀었다, 이런 이제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처음에 법령 공부를 조금 먼저 하시고요. 막 딥하게 아니고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운 난이도대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렇게 NCS를 좀 공부하시고 마지막으로 법령을 한 번 더 회독하는 그런 순서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건보하면은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푸시는 것보다는 그 유형별로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채용 대행사가 한사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가 나중에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을 것 같지만 혹시나 한사능 유형이 출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사능의 빈출 유형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심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렸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건보가 한사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강사님, 한사능으로 바뀌었으면요 이제 피들은 아니겠네요? 한사능 같은 경우에 뭐 응용술이라든지 뭐 문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퓨들과 좀 거리가 먼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또 건보가 이때까지 필세 퓨드능으로 계속 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한사능이라도 건보를 말릴 수는 없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건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유형이 정해져 있죠. 건보 유형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건보 유형이라고 하면은 이런 유형들이죠. 뭐 의사소통 문제가 특별히 막 유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늘상 뭐 다른 데서 피셋이나 이제 퓨드를 내는 회사하고 똑같이 일치, 맥락, 빈칸, 배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흔히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문서의 종류가 조금 달라요. 문서의 종류가 이제 실용 문서라고 하는 기관에서 쓰는 문서들이 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거의 보건 질병 제도, 건보에서 제공하는 제도들이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한사능이 이제 일반적으로 내린 그런 이제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지문, 이런 지문은 가는 조금 거리가 멀다. 기존의 건보 유형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죠. 뭐 일치 유형이라든지 뭐 자료 해석이죠, 자료 해석 그런 문제, 아니면 자료 가지고 연산하는 문제, 아니면은 그래프, 올바른 그래프 고르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역시나 자료는 통계치죠, 통계치. 어떤 통계치? 보건이나 질병 의료에 관한 통계치입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관련된 지문들이 계속해서 통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문제는 말 그대로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요. 하지만 문제 유형은 간단합니다. 문제 유형은 그냥 내용 일치예요, 내용 일치. 내용 일치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 소거하는 조건 적용 문제,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연산하는 조건 연산 문제,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자료는 또 실용 문서와 보건 질병 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어려웠다기보다는 막 어려웠다기보다는 얘네들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복잡했어요. 자료가 양이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정말 문제였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 한사능으로 바뀌면서 문제 유형이 급격하게 변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사능이 좀 건보가 좀 특이해요. 특이한 게 뭐냐면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건보가 입찰 공고, 채용 입찰 공고할 때 냈던 이제 과업지서, 제안 요청서인데 건보는 항상 합숙 출제를 합니다. 공단 내부 직원이 같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한산응이면은 한산응에 출제위원들이 있겠죠. 이 출제위원들이 3배수를 출제를 해요. 선제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낼지 결정하는 거는 공단의 출제위원입니다. 그리고 합숙 출제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디서 막 출제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죠. 합숙 출제다 보면은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료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며칠을 합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자료 안에서 출제를 하는,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만들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출제를 하는 방식이 이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이 있죠. 그런 문제집들을 쫙 이제 펼쳐놓고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출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자료가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합숙 출제를 하게 되면은 자료가 주어지는 상황이고 그 자료 안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출제하는 범위, 유형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거 있죠. 기존에 출제되었던 거, 그런 유형과 거의 비슷하게 출제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는 거죠.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공단의 출제위원 있잖아요. 이분들이 늘상 하시던 분들이 하시느냐. 그러면은 자기 눈에 익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 눈에 익지 않은 문제는 다 걸러내다 보니까 기존의 유형에서 거의 1도 안 변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공단 출제위원 같은 경우에도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주어진 자료가 있으니까 기존 거하고 비슷하게 가겠지만은 원래 이제 건보 유형이라고 불리던 다른 유형이 출제됐을 때 그걸 못 걸러내게 되겠죠. 그러면 한산응 유형이 조금 섞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예측을 해보면은 기존의 건보 유형과 크게 많이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산응 유형이 조금 섞일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건보 기존의 유형과 한산응 유형의 차이를 조금 과목별로 보여드리면은, 의사소통 같은 경우 기존 건보 유형 같은 경우에 자료 분량이 편차가 좀 컸어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었는데, 지문의 종류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건질병 제도 지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지엽적이었어요. 지엽적이란 말이 뭐죠? 굉장히 더러운 거죠. 막 조그마한 글씨, 괄호 아래 글씨, 당구장 표시에 있는 글씨, 그런 게 정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반면에 한산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유형인데, 유형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단지 이제 한산응 같은 경우에 기존의 건보 유형이 지엽적이었다면 조금 더 쉬운 거죠. 난이도가 좀 더 쉽고, 지문의 길이는 한산응도 긴 것도 나오고 짧은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섞여 나왔었어요. 그래서 복합 지문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난이도의 차이는 이거에서 온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느냐, 대충 읽어봐도 정답이 골라지느냐. 한산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추론 형태,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지문을 조금 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 글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유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제 바뀌는 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 의사소통은 기존 유형과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한산응이 평균적인 지문의 길이로 볼 때는 기존의 건보 유형보다 한산응이 조금 짧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기존에 있던 공단 출제위원들이 뭐 바뀌거나 해서 문제를 못 걸러낸다고 하면은 문법 문제, 한산응이 이제 국어 문법 문제를 내기도 하죠. 뭐 사사성어 문제 같은 거. 사사성어는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안 낼 것 같은데, 문법 문제 정도까지는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수리를 가겠습니다. 수리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이제 건보 보건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다 통계죠, 통계.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이게 자료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기존의 건보 유형들이. 그래서 수리가 생각보다 다른 이제 기관들보다는 쉽다라는 평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엽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복잡한 게 아니고 계산이 복잡한 거죠. 소수점 뭐 둘째 자리까지 구하고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한산응 유형이 수리에서는 한산응 유형이 기존의 건보 유형하고 좀 차이가 많아요. 한산응이 필셋을 안 내진 않습니다. 뭐 절반 정도, 그 이상이 이제 필셋이나 피들. 그러니까 기존의 건보 유형하고 비슷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죠. 그런데 얘는 다른 대행사들과 다르게 수열이나 응용 수리를 낸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관건은 이 공단 출제위원들이 어쨌든 건보는 지금 업무에 도움되는 이제 필기 시험을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수열과 응용수리가 아니 숫자 규칙 찾아내는 거 그리고 뭐 소금물 구하는 거 이런 게 업무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걸러내질 가능성이 이제 크겠죠. 걸러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 출제위원들이 못 걸러내는 수가 생기겠죠. 그냥 3배수에서 요거 좀 다양하게 고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응용수리 한 문제, 수열 한 문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기존 건보 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죠. 그냥 이제 자료 일치 문제나 연산 문제나 이런 걸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한두 문제 정도는 수열과 응용수리가 섞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아야 한두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 해결도 수리와 마찬가지로 한사능 유형과 기존의 건보 유형이 좀 많이 다른데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 어려웠던 게 사실은 뭐 한사능부터 이번에는 설명을 드리면 한사능이 기존 피셋이나 피드령 문제를 내면서 플러스해서 논리 문제, 뭐 명제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자리 배치나 명제, 거짓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병행 출제를 하고 모듈 문제도 이제 문제 해결에서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자, 근데 기존의 건보 유형은 이런 문제를 안 내죠. 이런 문제를 안 내고 그냥 딱 3개예요. 자료 일치, 조건 적용, 조건 연산. 지문만 바뀌고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딱 이렇게 20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것도 이제 특징이 지엽적이거든요. 굉장히 막 조그마한 거 아니면 맨 밑에 별표 해가지고 이제 예외 규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정답이 골라지는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문의 길이도 길죠. 문제는 지엽적이죠. 그리고 요게 다 계산하고 막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요게 어렵다. 문제 해결이 제일 어렵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건보의 성격상 논리 문제나 모듈형을 낼지는 모르겠어요. 기존의 유형대로라면은 요거 2개를 안 낼 가능성이 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못 걸러낼 수도 있는 거죠. 공단의 출제위원들이 못 걸러내면 기존의 한사능 유형이 뭐가 나온다? 논리나 모듈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수문을 살펴봤을 때 피셋 피드 형태가 출제가 되는 게 원래의 건보인데 여기 한사능 색깔이 조금 섞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은 출제 기조는 그 전과 비교해서 막 확 바뀌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사능이 기존에 막 피셋이나 피드 문제를 안 내던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바뀌진 않을 건데 자료의 양이 아무래도 한사능이 평균적으로 좀 적은 양을 문제로 내다 보니까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한사능의 특징인 그 문항들이 있죠. 한사능의 특징인 이제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응용수리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논리 문제라든지 모듈형 문제라든지 이런 거가 기존의 원래 한사능 시험보다는 비중이 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건보 NCS 유형, 요 유형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베이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거든요. 훨씬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사능 빈출 정도는 그냥 한번 쑥 훑어보시는 거. 얘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거든요. 응용수리나 논리 문제가 푸는 방법만 딱 배우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빈출 정도만 공부하시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보 NCS 유형 학습을 베이스로 깔고 한사능 유형은 빈출 정도만 쭈르륵 공부하시라. 요게 요번 시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 딥하게 기존 건보 유형 NCS를 갖다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건보의 지문 종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범이에요. 몇 문제 정도 여기서 벗어나는 건 있는데 거의 뭐 8, 90%가 질병, 보건, 의료 이런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뭐 NCS 기본서 같은 걸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대생한테 의학 서적을 읽히는 거와 법대생한테 의학 서적을 읽히는 거 누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의대생이 의학 서적을 읽는 게 더 빨라요. 왜냐? 용어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중 문제집을 아무거나 이제 손에 잡게 되면은 이런 지문들에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건보책입니다. 건보 보건 문제나 기출 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책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책이냐, 건보 그 문제집 같은 경우에 좋은 책이냐, 안 좋은 책이냐를 구분하는 거는 그 관련, 건보에서 주로 출제하는 이제 지문, 요 주제들의 지문이 얼마나 있느냐, 통계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문제집의 좋고 나쁘고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막상 그런 책으로 처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건보 문제 자체가, 그런 유형 자체가 워낙 어려운 유형이에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짜증이 나는 유형이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읽는데 진도가 잘 나가질 않아요. 왜?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용어에 익숙해지면서 빨리 공부할 수 있는 게 법령이거든요. 법령도 암기기 때문에 시험 끝에 임박했을 때 공부하는 게 좋은데 그때 공부해가지고는 잘 안 외워져요. 한 번 정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복습을 할 경우에 굉장히 잘 외워지겠죠. 그래서 법령 공부를 처음에 잡는 게 좋아요. 처음에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여기 나오는 용어가 여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지문에. 그럼 그 용어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도 지문에 읽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법령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령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법령에 들어가는 단어들 아니면 질병이나 보건이나 의료 관련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안 쓰시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아요.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휘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보고 의미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독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그래서 법령 공부를 처음에 잡고 건보책으로 공부한다. 그래야지 나중에 암기도 잘 되고 이게 처음에 법령 공부하고 마지막에 법령으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법령 암기가 잘 되겠죠. 그리고 다른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 NCS 학습 전에 용어에 좀 익숙해지자. 요게 이제 제가 이 페이지에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거의 다 세트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문 한 개에 2개에서 3개 문제가 이제 딸려서 나오는 그런 세트 문제가 주로 출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집이 세트 문제로 구성된 그런 문제집을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한 지문에 2-3문제가 딸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세트를 선택할 경우에 폭망이 됩니다. 어떤 지문이 있는데, 내가 익숙치 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료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2문제밖에 안 딸려있어요. 그러면 이거 푼다고, 이 지문은 다 읽고 익숙하지도 않은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도 잘 이해 안 되고, 풀었는데 틀리고 이러면은 이 문제를 건드린 것 자체가 재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트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이 세트 문제를 고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거 시간 안에 다 못 풀어요. 시간 안에 다 푸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형을 판별해서 피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번 시험 준비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건보 문제는 사실은 뭐 지문만 바뀌고 찍어낸 듯이 거의 뭐 비슷하거든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 이게 한사능 유형이 아니라 원래 기존 이제 건보에서 나오는 유형들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지문 1개가 나오고 내용 일치 문제는 거의 이제 뭐 80-90% 정도 확률로 들어가고 나머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출제되는 패턴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푸는 순서와 푸는 패턴도 정해져 있어요. 수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수리 같은 경우에도 통계치가 주어지고 자료 일치 문제죠. 자료 일치 문제가 한 80-90% 정도로 위 자료와 일치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무조건 디폴트로 나오고 나머지는 연산이나 뭐 연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래프 있죠. 그래프 작성. 이게 의사소통에 나오기도 하고 수리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접근 방법이 있어요.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고 푸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문제 해결 기존 건보 유형은 자료 일치 문제, 위 자료와 일치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 상황을 주고 위 제도에서 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 골라내는 문제,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위에서 제도가 있으면 이 제도상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계산하는 조건 연산 문제. 딱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푸는 패턴도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지 효율적인지가요. 그래서
방금 의수문을 보여드렸지만 기존의 건보 유형은 패턴이 있어요. 세트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이 딱 있고 이 정해진 패턴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되고 이 문제들에는 푸는 패턴도 정해져 있어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고 계속 트레이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많이 푼다고 느는 게 아니라 이런 세트 문제가 있을 때 뭐부터 풀고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디에서 주로 정답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시험 자체가 워낙 이제 지엽적이기도 하고 이제 지문도 복잡하다 보니까 정답률보다는 이 풀이 속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어휘에 대한 친숙도. 어차피 지문 나올 거 뻔해요. 어떤 범위에서 나올지가 뻔하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알고 익숙한지 아닌지가 독해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법령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NCS 공부하고 법령 공부하라. 이게 가장 효율이 좋다. 그리고 이게 출제 패턴이 있다. 이때까지 기존 건보 유형이든 아니면 한사능도 패턴이 있어요. 한사능도 자주 내는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사능이 건보 문제를 낸다는 건 분명히 출제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푸는 패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접근하는 접근법을 배운 다음에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건보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의 커리큘럼에 제가 패턴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출제 패턴. 한사능과 건보에서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패턴에 출제되는, 패턴대로 출제되는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유형별 접근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스킬들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스킬이 없더라도 이제 문제에 어떤 부분에 정답이 나오고 어떤 세트 문제는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뭐 시간을 아끼는 스킬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트레이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공단 출제위원들이 못 걸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사능의 빈출형 요거 얼마 안 걸립니다. 요것도 패턴이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사능의 이제 빈출 유형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요걸 공략하는 그런 강의 내용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강을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독것의 건보 문제집 있죠. 보건 문제하고 이제 그 기본서가 있죠. 그걸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트레이닝 해보시는 요 순서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건보 NCS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제 패턴입니다. 패턴. 이 패턴들을 제대로 공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의 패턴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